안녕하십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추세가 정말 좋죠.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금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서 국내 증시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때, 제가 오늘만큼은 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끝이 나지 않는 이유까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또 끝까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에너빌리티는 코스피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장 자체는 어때요? 4월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의 흐름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5월 중순에 살짝의 눌림의 조정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좀 큰 조정은 이번이 금요일날 나왔었던 게 좀 크게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될 거는 이 시장의 흐름에서는 계속해서 사실 우상향의 흐름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눌림을 줘야 됩니다. 왜 그러면 줘야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주식이 사는 사람들과 매수하는 사람들하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싸움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매수하는 사람들만 많아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결국은 매도할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의 심리상 계속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은 이거 한번 익절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눌림목의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에서 먼저 좀 중요한 저는 포인트는 2880포인트 정도, 이거는 좀 지켜주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 2880포인트를 좀 깨게 된다라고 하면은 먼저 좀 2800포인트까지도 저는 열어두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말 사이에 좀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이스라엘 간의 어떤 또 대화가 오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지금 현재 이란하고도 미국하고도 지금 계속 핵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이 핵 협상에 대한 결과가 또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상황이 완전히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SMR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되는 거는 SMR은 지금 당장 매출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도 미국에서는 지금 이 SMR에 대해서 어떠한 본격적인 돈이 건설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건설에 대해서 승인이 났고, 그 건설한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가 꾸준하게 돈은 잘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약 10년간을 계속적으로 횡보를 해주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지금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던 거는 SMR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기대감이라는 거는 결국은 사람들의 어떤 욕심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기대감이 이제 더 이상 너무 많이 주가가 올랐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위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이제 눌림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은 그런 징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먼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또 주식에서 이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결국 주가는 우상향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얘가 이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거래량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때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살짝 눌림에 대해서 조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리 주주분들이 체크를 해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월봉상에서 가서 보시면 이미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워낙 장기간 동안에 바닥에서 질질 끌었기 때문에, 횡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매물을 바닥에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은 매물대가 철저하게 발생하지 않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한테도 지금은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되 어떤 매도에 대한 지표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또 매도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할때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 매도에 제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 화살표는 딱 3번밖에 뜨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뜰 때마다 눌림목에 대한 조정을 줬었던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물론 뭐 길지는 않았어. 길 때도 있었고 짧을 때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지금 노란색 화살표가 연속으로 뜨면서 계속 지금 우상향의 흐름을 가고 있는 만큼 결국은 이제 파란색 화살표가 언젠간 뜨겠죠. 그래서 제가 뜨게 되면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이제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한번 더 언지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해 주시고 두산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저한테 남겨주시면 제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또 실시간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 나오면 제가 매도합시다 라고 한 번 더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매도할 때요, 전량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눌렸을 때 또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전량 매도하는 게 아니냐?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만약에 제가 오늘 매도하자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눌리지 않고 그냥 위로 또 올라가 버리면 제가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그래서 매도할 때도 일부러 비중을 줄여놔요. 대신에 눌렸으면은 그 비중 줄인 만큼 또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복리의 수익을 챙겨가자라고 하는 게 저의 어떤 투자 전략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 두산에너빌리티도 분명히 추세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간점으로 수익을 챙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는 또 올랐을 때 매도를 해줘야 되는데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에너빌리티대로 좀 끌고 가시고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을 활용을 해가지고 제가 실전에서 좀 급등하는 우리 주식들을 제가 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두산에너빌리티 최종 요약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만 5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만 5천 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 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봉으로 와서 제가 최종 요약을 할 거예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급등의 흐름이 연속으로 나왔었던 건 정말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로 제가 놓치시지 말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두산에너빌리티는 결국 눌림목 조정을 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싸게 살려고 대기하셨던 분들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봉상에서 거래량이 쪼그라드는 날은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대감이 한번 꺾이게 되면은 그때가 아마 좋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기회 한번 잘 잡아보자고요. 그리고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더 수익 보고 나서 이제 나오는 걸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